안녕하십니까, PD 대리기입니다. 예, 50-50 사태 조정 협의가 1차로 불발되었고 또 2차 조정 협의가 지금 16일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극적으로 또 합의가 될지 아니면 이대로 법정 소송으로 계속 소송전으로 갈지 안타까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고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보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이 양측 간의 어떤 다른 주장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더기버스 측의 어떤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왔는데 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기어로 방송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의 뭐 여러 유튜버 분들이나 기자분들 또 여러 글들 뭐 댓글 반응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잠깐 보시면은 50-50의 이제 성공 신화, 중소기획사의 성공 신화 이런 내용 또 50-50의 성장 과정,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 오르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고요. 50-50가 K-팝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이렇게 중소들의 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지고 국내보다 빌보드에서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뭐 유명해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 부분이 나오고 멤버들을 빼돌리려는 그런 시도 그런 어트랙트 측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증언 그런 내용이 또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맨 마지막에 더기버스 측의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외부 세력, 템퍼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한다. 예, 자극적인 이제 워딩을 쓰면서 본질과 다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한다. 뭐 이런 부분을 더기버스 측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기버스 측과 어트랙트 측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어떤 상반된 주장, 이 소송, 이 50-50 소송에 엇갈린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예고편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고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예고편을 좀 약간 예전에 이제 뭐 예능 같은 거 예고편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예고편은 그냥 시청자들이 가장 본편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시청률을 올리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짧은 예고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편을 어떤 그런 떡밥을 믿으면 안 되십니다. 예. 예고편에 나왔던 영상들을 본편에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 방송국에서 그런 식으로 예고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편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확실하게 모르는 내용이고요. 이 짧은 영상 가지고 실망을 하시거나 뭐 오해를 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더기버스 측은 이제 모자이크를 했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 더기버스 측이 인터뷰한 내용은 이제 또 그 이후에 많은 의혹들이 정황들, 증거들이 많이 나왔죠. 일본의 굉장히 큰 화장품 회사의 광고 제안을 또 임의로 거절한 내용, 회사 내부의 정보들을 이제 폭파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나왔고요. 광고 제안 거절하는 내용도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이죠. 학력 위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 기록들을 또 다 지웠죠. 인터넷 상에서 안성일 대표의 안성일 대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안성일 PD 호소인의 그 학력 부분도 다 지워졌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오기 이전의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인터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요. 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PD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그 한 PD분, 한 팀마다 사건별로 담당 PD가 맡아서 취재를 하고요. 작가분이 계시고 또 기자분이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50-50 사태는 이제 K-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PD분들과 그 작가, 그 다음에 기자분들이 다 협력해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또 보도를 방송을 잘 깊이 있게 좀 내용을 그런 의혹들을 잘 밝혀낼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좀 취재를 하셔서 방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처음에도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취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가장 이제 바라는 점하고 기대하는 점이 이 멤버들이 계속 지금 2달째 묵묵부답으로 조정 협의도 어머님들이 나왔었고 그 본인들이 어떤 의견이나 말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서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셔가지고 이 멤버들의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직접 당당하게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억울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서도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할 테니까 직접 나와서 얘기를 떳떳하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뭐 그 알은 온 국민이 보는 그런 프로기 때문에 나와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한간에 막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왕의 DNA 이런 공주 여왕 의 DNA를 가진 이 50-50 멤버들이 너무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이제 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그 알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일단 뭐 취재를 아마 제일 먼저 하셨을 거예요. 컨택을 가장 먼저 해서 부모님들과 이 멤버들의 생각과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가장 먼저 그 아래서도 궁금해서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뭐 한 6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죠. 5, 6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이 멤버들이 이제 출연해서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부모님과 주변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아래 또 두 번째로 이제 또 바라는 점은 이 사건이 뭐 중소기획사와 그 걸그룹 간의 뭐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이제 지금 퍼져가고 있는 K-팝이 이제 차후에 이 사건으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알 PD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취재를 잘 하셔가지고 내용을 빠짐없이 굉장히 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K-팝이 진짜 뭐 몇 조, 몇십 조 그런 사업으로 한국의 문화 사업이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서 위기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재를 잘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50 사태 위기의 남자 안성일 형사고소 당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교보문고가 100억을 이제 투자한 더기버스 회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교보문고 측에서는 이제 안성일 PD와 더기버스 측과 이제 피를 나눈 그런 이제 혈맹의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닙니다. 교보문고 측 투자 책임자 도서 앱을 만든 그 투자를 하려고 했던 재작년인가요? 예, 그 교보문고 직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피를 나누자. 예, 그래서 안성일 대표하고도 아마 교보문고 측에서 아마 피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더기버스 측과 피를 나눈 혈맹의 교보문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손절을 할 것인지 계속 혈맹의 관계로 교보문고가 더기버스 안성일 PD 호소인과 같이 함께 가실 것인지 빠르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기버스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비이사, 그 다음에 직원 이 세 명이 형사소송에 지금 어트레트 측에서 형사소송을 지금 한 상태죠. 배임죄, 횡령죄, 그 다음에 전자기록 손괴, 뭐 이런 부분, 업무방해,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축인 대표하고 또 비이사하고 직원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회사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미 100억을 투자한 교보문고도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나 사기죄, 횡령, 배임, 강제, 집행 면탈, 그다음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 뭐 이런 형사상의 책임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리적으로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만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조계에서 관계자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보문고가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안성일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대두됐는데, 이에 대해서 교보문고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교보문고 측에서도 지금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니까 어떻게 이제 법적 절차가 들어가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조속히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교보문고에서도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합의는 이제 어트레트 측하고 합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더기버스 측은 뭐 여러 가지 지금 형사 소송에 관련이 돼 있고, 또 가장 큰 법무법인 광장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보문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잘 피해 가가지고 더기버스가 안성일 대표나 이 더기버스 측에서 이 부분을 빠져나와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보문고는 이분들하고 이 회사하고 믿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한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교보문고 측에 그거를 물어보고 싶네요. 어트레트 측에 지금 하청업체로 일을 하면서 일단은 전자기록 손괴 어떤 그런 정황 증거 나왔죠. 그 다음에 회사의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권한도 없는 사람이 광고 제안을 2번씩이나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중요한 전자 기록들을 다 파쇄를 시켜버리고, 이런 회사에 같이 한 배를 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분들이 형사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보문고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아마 좀 형사처벌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이런 부분이 예상되어지고요. 예, 그 다음 스텝을 교보문고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성일 씨 아니면 안성일 PD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PD라고 생각 안 하고, 이 PD 호소인이 만약에 굉장히 궁지에 몰리거나 진짜 벼랑 끝에 서게 되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예, 어떻게 일 처리를 진행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잘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교보문고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빠르게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교보문고도 지금 적자에 허덕이면서 IP 산업으로 어떻게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빠르게 가려다가 수렁에 빠져버렸다.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를 덜 보고 지금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교보문고는. 예.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교보를 자동차 보험 10년 이상 했었는데 해지를 했고요. DB 다이렉트로 뭐 보험료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예, 자동차 보험 변경했습니다. 예. 제가 그랬다는 얘기고, 시청자분들은 뭐 편하신 보험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험 드는 건 자율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와 가지고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패는 한다 누구나. 진정한 성패는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 예, 이런 글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 주의를 잘 살피고 더 멋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도 다른 또 유튜브 채널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아마 이 길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50-50가 다시 돌아와서 좀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재기를 해서 뭐 새 출발을 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한다. 뭐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좀 합의가 뭐 1차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2차도 합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피프티 2기로 새 출발을 좀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셨을 것 같다. 이런 확률이 좀 높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온 국민이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든든하게 뒷받침을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모든 음악인들과 해외에서도 지금 전홍준 대표님을 도와주겠다고 지금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회사 이 대표님도 또 꽃다발 화환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 최고의 의상 제작자 또 그분도 피프티 2기에 대해서는 의상에 충분히 도와주겠다 또 말씀을 하셨고요. 해외에서도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지금 새롭게 전홍준 대표님이 이제 아이돌 팀을 만드시면은 국민 아이돌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아이돌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국내에서도 그런 좋은 시너지가 이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런 스토리들이 이어지면서 앨범 내자마자 빌보드 바로 바로 입성하면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빌보드 탑 10까지 찍는 이런 희망회로 한번 돌려봅니다. 예,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전홍준 대표님은 실패 부분을 딛고 이 밑거름 삼아서 굉장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이 우리나라 최고의 능력 있는 제작자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황인데 전홍준 대표님처럼 절대적인 신임,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떤 인품 이런 부분 또 일 하나하나 또 철저하게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간접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또 음악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 음악 대학의 엔터테인먼트 또 방송 제작 이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전홍준 대표님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과정 어떤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음악 산업을 또 계속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이런 차세대 종사자들에게 전해지고 어떤 그런 교육 내용이 학습이 되어지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구독을 안 하면 뭐라 그랬죠? 안성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